예, 연결되죠? 예, 연결되죠, 여러분들? 아, 예, 연결 안 됩니까?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들리시나요? 예, 들리시나요, 여러분들? 예, 들리시나요? 아, 아, 어제는, 예, 어제는, 예, 예, 어제는, 버퍼링이 너무 심하네요. 예. 아, 예, 안 돼요. 예, 이제 다시 연결됐죠? 여러분들, 예, 들리죠? 예, 들리시죠? 예, 다 들리시죠? 이제는 들리실 거예요. 음, 예, 괜찮으시죠? 채팅창. 예, 예, 그래요. 사운드 좋죠? 예. 예, 다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뭐, 월요일부터는 아주 정상적으로 방송할 겁니다. 예, 월요일은, 제대로 통신이 제대로 연결돼서 정상적으로 방송이 될 거니까 여러분들, 그때는 괜찮을 겁니다. 오늘은 호텔에서 하는데, 근데 오늘 오후 1시, 한국 시간 1시 방송할 때는 1시간을 해도 정상적으로 잘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침 시간에 미국은 여기 아침 지금 6시 12분이거든요. 그럼 누가 통신을 많이 쓰지도 않은 시간인데 조금 어쨌든 그렇습니다. 정말 좀 그래요. 통신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예 맞아요. 오늘 예, 그랬었습니다. 어, 예. 그래서 월요일부터는 정상적인 그 방송이 되니까 그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오늘만 그래요. 박바다님 잘 들리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박지만 회장을 갑자기 왜 이 시점에 언급을 할까? 자,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 요즘에 이 박지원이 오늘 낮에 한국 시간으로 오후 2시 56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내년쯤 풀려날 수도 있다. 그럼 문재인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예,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 박지원도 걱정을 하고 있고, 박지원도 걱정을 하고 있고, 문재인도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박지원이 하는 이야기는 전임 대통령을 감옥에 오래 가두면 가둘수록 문재인이 정치적 부담을 상당히 많이 안는다. 그래서 문재인도 정치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풀어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법적 구속 기간 이런 것들도 내년에 어떻게 더 불법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가질 거다. 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박지원의 그 얼굴은요, 휠체어에 있는 얼굴과 양복을 입은 얼굴을 서로 바꿔 달았어요. 예, 모가지를 떼서 몸통과 서로 바꾸어서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양복에 있는 박지원이의 그 하얀색 붕대를 감은 눈은 원래 왼쪽 휠체어에 앉아있는 눈과 같은 건데요. 예, 제가 합성으로 살짝 바꿔봤습니다. 이 사람은 감옥에 가면은 온갖 중병, 중환자처럼 행동을 하죠. 양복을 입고 정상적으로 정치를 할 때는 아주 뭐 멋진 형태로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박지원이 발음 잘해야겠습니다. 박지원이 박근혜 대통령님이 내년에 이제 감옥에서 나오시면 정치적 부담이 된다. 박지원이가 벌써 냄새를 맡고 있습니다. 또 왜 박지만 회장을 언급할까 이 시점에. 자, 요즘에 계속해서 이야기 나오죠. 박근혜 대통령님 구속 만기가 내년 4월인데 그때 석방되면 친박 신당이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김무성이 박근혜 대통령 석방 요구에 앞장서겠다. 숟가락을 얹는 말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문재인도 그렇고 박지원도 그렇고 김무성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님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도 걱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 자유한국당도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자들이 박근혜 대통령님이 풀려 나오시면 박근혜 대통령 신당이 창당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도 엄청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렇다면 얘네들이 무엇을 목표로 하냐? 박근혜 대통령님이 석방되더라도 청와대로 복귀하는 것을 저지시켜야겠다. 안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님을 이참에 정치에서 은퇴시켜야겠다. 라는 생각에 어떠한 음모를 꾸미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김무성이나 뭐 박지원이나 내각제가 되면 좋죠. 그래서 내각제 정치 판도를 만드는 것은 김무성도 원하는 거고 박지원도 원하는 거고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자들도 원하는 거고 홍석현도 원하고 이명박도 원하죠. 웬만한 국회의원들은 다 내각제를 원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내각제를 위해서 불쏘시개가 필요한데 내각제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뭔가 정치적인 음모가 필요한데 박지만을 선택한 것은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최순실, 정유라라는 도구가 필요했듯이 새롭게 이제 내각제를 위해서는 박지만 씨를 선택한 게 아닌가. 제2의 이 최순실로 박지만을 선택한 것은 아닐까. 그래서 박지만 회장을 끌어내기 위해, 언론에 두각시키기 위해 박지만 회장과 가장 친하고 박지만 회장을 엮을 수 있는 인물이 누구였을까? 그것이 이재수 사령관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이재수 사령관을
불명예로 아주 치욕스럽게 하고 자살을 하든 타살을 하든 이렇게 결과를 몰아간 것은 박지만 회장을 언론에 끌어내기 위한 도구로서 이재수 사령관의 죽음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야만 박지만 회장을 충동, 격동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가 같은 자가 뛰쳐나와서 박지만 회장을 공격했던 거죠. 침묵 지키지 말고 제발 좀 떠들으란 말이야. 제발 태극기 들고 나오란 말이야. 하고 충동질을 정가가 했던 거죠. 예. 이재수 사령관을 누군가가 살해할 의도나 살해할 이 목적은 충분합니다. 이재수 사령관을 누군가가 살해할 만한 이유는 차고도 넘쳤던 겁니다. 안 그러면 이재수 사령관이 스스로 자살을 했다 하더라도 그 자살은 그 죽음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좋은 죽음인 거예요. 자살이든 타살이든. 제가 볼 때는 박지만 회장을 충동시키기 위해서 이재수 사령관을 살해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길 가다가 등 뒤에서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박지만 회장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은, 그리고 박지만 회장이 이재수 사령관의 가족을 돌봐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의심 반 회의 반 뭐 친구에 대한 애정으로 그냥 흘린 말을 김지는 제목에 가족 책임지겠다라고 굉장히 강력한 어투로 말을 다룬 거죠. 자꾸 박지만 회장을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의도가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자, 정가 김진의 의도적으로 이러한 음모에 가담했을까? 아니면은 결과적으로 음모에 가담한 걸까? 정병철도 김진도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적으로는 박지만 회장을 언론에 두각시키게 하는 그것이 아닐까. 그래서 박지만 회장이 무슨 말실수라도 하면 그것을 엮어가지고 박지만 회장을 꺾어내리면서 박근혜 대통령님도 엮어서 깎아내리는 거죠. 그냥 박근혜 대통령님 하나만 놓고 보면 너무나 위대하고 국민들의 신망과 지지를 받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죄도 없이 감옥에 계시다가 풀려나는 상황이 오면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해서 신당을 만든다는 사람들이 몰려다닐 겁니다. 그러한 모든 것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박지만 회장을 떡으로 만드는 거죠. 완전히 쓰레기로 만들게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님도 그 쓰레기 오물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박지만 회장을 싸고 도는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박지만 회장을 위해서 박지만 회장도 죄가 없다. 박지만 회장의 아들, 딸들은 박정희 대통령님의 유산이고 보석들이고 보물들이고 우리는 지켜야 된다. 그런 말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박지만 회장을 위해서 싸고 도는 말을 하면 할수록 박지만 회장이 위험해집니다.
박지만 회장이 위험해지면 위험해질수록 박근혜 대통령님이 다칩니다. 보물을 지킨다고 보물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다. 왜 죽었나? 그러면서 박지만 회장을 충동질하는 거죠. 정진석을 만난 거 그거 비통하다 그러면서 박 회장이 오지 마라 해도 충격을 받았다 그러고, 박지만 회장이 탄핵 때는 왜 침묵했냐 그러고, 박지만 회장은 태극기 집회에 왜 참석 안 하냐 그러고, 계속해서 이 정병철 정가는 박지만 회장을 충동질하고 있어요. 박지만 회장이 가만히 있지 말고 뭔가 한마디 떠들어라. 문재인 임종석을 향해서 뛰쳐나와라 하고 충동질을 한 방송이 화요일 방송입니다. 정병철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박지만 회장을 충동질 시켰을까요? 아니면 본인도 모르고 멍청하게 그냥 씹으려 된 걸까요? 저는 멍청하게 그냥 씹으려 된 것 같지 않습니다. 박지만 회장을 제2의 최순실로 만들려고, 제2의 최순실로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정치적으로 절대 부활할 수 없도록, 박근혜 대통령님을 청와대로 복귀하자는 말을 절대 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방송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적들의 거짓을 분석하고 까부시는데 우리의 공격 목표를 삼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에너지는 적들의 음모를 공격해서 철저하게 까부셔야 하는 거예요. 박지만 회장을 옹호하고 박지만 회장을 위해서 논리를 개발하면 백전백패하고 저들의 음모에 오히려 걸려드는 겁니다. 박지만 회장을 싸고 돌지 마세요. 싸고 돌 것도 하나도 없어요. 박지만 회장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사람을 무엇을 가지고 싸고 돕니까? 그냥 냅두세요. 가만히 있는 박지만 회장을 공격하는 저 새끼들을 까부셔라 이겁니다. 저 새끼들이 무슨 의도로 저런 말을 하는지 저놈들의 본 진영에 포격을 가해야 하는 겁니다. 김진도 지난번 신원식 장군과 이 장성들 500여 명이 무슨 용산 전쟁 기념관에서 모임을 할 때 김진은 말을 했는데, 연설을 했는데, 그때도 장성들과 군인들의 주식을 팔고 집을 팔아서 그 돈을 군자금으로 전투에 써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절대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에 그 돈을 지원하라, 그런 뉘앙스의 말을 했어요. 김진 본인 입으로 박지만 회장이 이재수 장군 가족 책임지겠다라는 발언을 방송 영상에서 김진 입으로 하지 않았지만, 김진이라는 방송 이름을 달고 김진이 말한 것처럼 제목을 뽑은 것은 저 자들의, 이 자한당 이 쓰레기들의, 이명박과 홍석현을 위해서, 김무성을 위해서 일하는 저 쓰레기들의 음모다.
여러분들은 이번에 박지만 회장을 공격하는 정가 정병철의 방송과 김진의 방송이 무슨 음모였고 무슨 의도로 이자들이 이런 방송을 떼거지로 하는지를, 이재수 사령관의 죽음을 둘러싸고 왜 박지만 회장을 자꾸만 충동질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태극기 애국 동지분들에게 많이 전파를 하셔야 합니다. 박지만 회장님이 잘못 엮여서 걸려들면 정말 박근혜 대통령님이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없습니다. 지난 2년 동안 624일 동안 박근혜 대통령님이 불법 감금 당하시면서 624일 동안 불법 감금 당하면서 박근혜 대통령님은 명예를 잘 지켜오셨고 진실하다라고 하는 그 점이 많은 태극기 애국 시민들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많은 태극기 애국 시민들과 점점 깨어나는 많은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진실을 보고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그 민심이 흘러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명박, 홍석현, 김무성, 유승민, 정규재, 김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임종석, 박지원, 조원진, 이 모든 자들은 박근혜 대통령님의 청와대 복귀를 바라지 않는 놈들입니다. 청와대 복귀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박근혜 대통령님이 부활하는 것을 이놈들은 철저히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지만 회장을 불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최순실에게 덮어 씌웠던 그 모든 거짓 소문을 또 만들어내려고 불쏘시개로 박지만 회장님의 충동질을 가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가 정병 처리를 신랄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수요일 제목을 정병철의 정신 나간 소리라고 제목을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 애국 동지분들은 대응을 하실 때 잘 하셔야 됩니다. 적들의 논리만 파괴 공격하셔야 합니다.